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닥치고 독서TV 김경태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날짜는 9월 30일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 영상을 10월의 셋째 날이자 연휴를 보내고 계시는 중간에 이 영상을 보시게 될 건데요. 지난 두 번의 영상에서 저는 링컨 대통령의 리더십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링컨에 대한 이야기는 조회수가 많이 나왔는데, 두 번째는 분량도 굉장히 길었고 다소 지루한 내용이 많다 보니까 조회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잠깐 대통령의 리더십 얘기는 접어두고요. 10월은 본격적인 가을이니까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0월에 읽을 만한 책 몇 권을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기존에는 제가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었는데요. 이번 10월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문학과 에세이를 주로 읽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을 6권을 뽑아왔는데요. 한 권씩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선선한 가을이 되면 분명 독서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6권의 책을 바탕으로 최소 한두 권 정도는 여러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좀 읽기 편한 책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입니다. 애거서 크리스티의 에크로이드 살인사건입니다.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추리소설 좋아하신 분들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저는 특히 중학교 때 애거서 크리스티의 소설을 굉장히 많이 읽었거든요. 물론 초등학교 때는 셜록 홈즈와 궤도 루팡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읽었었고,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그 당시에는 이런 책은 아니었고 조그만한 책에 빨간색 표지로 해서 애거서 크리스티의 추리문학이라고 해서 80권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 책들을 한 권씩 한 권씩 사 모으면서 읽는 재미에 빠졌었는데요. 최근 몇 년 전부터 그런 애거서 크리스티의 추리 소설 중에서 에디터즈 초이스라고 해서 이렇게 예쁜 표지로 다시 만든 책들이 재발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두 권인데요. 이 책은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라는 책이고, 이 책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에크로이드 살인사건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는 제가 읽었던 애거서 크리스티 소설 중에서 가장 무섭다고 생각했던 책이었고요. 당시 중학교 때 그렇게 생각했었고요. 지금은 다시 읽어보니까 그렇게 무섭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번역이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고 그 사이 제가 무서운 걸 많이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무섭다라고 생각했던 이 책을 구입하면서 참 재밌게 읽었던 에크로이드 살인사건을 다시 샀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한 3번 정도 읽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이 책을 읽어보고 싶어서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 에크로이드 살인사건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분명히 쇼킹한 지점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애거서 크리스티 소설 중에서 범인이 가장 특별한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만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의 스포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런 에디터즈 초이스 말고도 애거서 크리스티의 추리 소설에 나오는 최고의 명탐정 에르큘 포아로의 활약상이 담겨있는 책을 이런 에디터즈 초이스로 만들어 놓은 것도 10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조만간 서점 가서 그 책을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번 가을에 애거서 크리스티의 추리 소설에 한번 빠져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책은 서메리 작가의 회사 체질이 아니라서요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유명한 유튜버이자 작가,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는 프리랜서 서메리 작가의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을 지난 9월에 읽었습니다. 아마도 프리랜서라고 하는 직업에 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시다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서메리 작가는 회사를 다니다 나름 대책 없이 프리랜서가 되고 싶다고 해서 나와서 이제 좌충우돌 상황을 겪으면서 프리랜서가 되는 과정을 실어 놓았는데요. 이 서 작가님이 본인이 직접 그린 사파와 경험한 그 경험담 위주로 써있기 때문에 굉장히 몰입해서 읽을 수 있고, 또한 20대 중후반이나 30대 초중반에 지금 회사 생활이 지루하고 힘들고 회사 체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책에서 굉장히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메리 작가님의 유튜브를 검색해 보시면
이 책뿐만 아니라 이분의 책 덕력에 관해서 보실 수 있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유튜브에서 이분의 영상을 한 번씩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책 회사 체질이 아니라서요는 만약 여러분들이 프리랜서를 꿈꾸는 사람이면 꼭 한번 그 현실에 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들여다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책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세 번째 책은 보건교사 안은영입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정유미 씨가 주연으로 해서 이 보건교사 안은영 드라마가 시작됐죠. 전 아직 이 책을 읽지 않았는데요. 이 드라마가 오픈한다는 얘기를 듣고 책을 먼저 읽고 드라마를 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 책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휴를 통해서 이 책을 다 읽을 거고요. 이 책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종의 퇴마사 이야기라고 알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얘기는 생략합니다. 하지만 제가 꼭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 책이 민음사에서 나오는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로 출간된 작품이거든요. 이렇게 출간된 젊은 작가 시리즈의 작품들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저희 집에 지금 보시면 여기 앞에 바깥 서재에도 몇 권이 있긴 한데 여기 앞에 보시면은 장강명 씨의 한국이 싫어서, 그리고 최영건 작가의 공기 도미노, 그리고 보건교사 안은영, 이런 시리즈로 나오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 실망한 책은 없었고, 특히 이 보건교사 안은영은 드라마까지 나올 정도면 나름대로 좀 특별하다 그래야 되나? 네,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함께 읽었으면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책은 이 책이고요. 네 번째 책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먼 북소리입니다. 이 책은 예전에도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가 30대 중반에서 후반 사이에 유럽을 여행하면서 쓴 에세이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독자들은 이 책을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하시고요. 저 역시 이 책을 읽었는데 이번 가을에 다시 한번 더 읽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이 책은 여행 에세이라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유럽에서 보내는 일상을 담아놓은 책이에요. 그런데 그 일상 속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해가는 그 과정이 서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을에 여러분들도 감성적인 에세이보다 현실적인 느낌이 드는 에세이,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 못 가시잖아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그리스와 이탈리아 같은 유럽의 정취를 조금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하루키의 글솜씨가 빛나는 먼 북소리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립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놓고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10월에 추천해드리는 네 번째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먼 북소리였고요. 다섯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니콜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입니다. 이 책도 조금 특별한 책이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책이 고전 문학의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가장 인기 있는 책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만큼의 인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에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이 책 역시 여러분이 읽어보신다면 자유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 그 심리학자 김정웅 교수가 이 책을 읽고 대학 교수를 관두고 일본으로 그림 그리러 떠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현직을 포기하고 자기 꿈을 찾아서 떠나게 만드는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20대, 30대가 아니라 40대, 50대 분들도 혹시 읽어보시지 않으셨다면 꼭 읽어보시고 조르바에 대해서 깊이 있는 생각을 서로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은 자기계발서인데요. 바로 삼성의 리더 권오현 회장이 쓴 초격차 두 번째 이야기. 최근에 이 책이 출간되었는데 제가 삼성을 다니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팀장 이상의 리더급에게는 다 이 책을 배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은 1권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조직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리더의 자질을 갖추고 있고 리더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일종의 교과서 같은 책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로 잘 쓴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두 번째 이야기는 아직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두 번째 이야기 역시 명불허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이 책은 조그마한 회사의 작은 부서의 리더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1편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커다란 조직에서 생활을 해오신 분이라 큰 조직에서 사람을 관리하는 법, 의사결정을 하는 법과 같이 커다란 조직에서 우리들이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그 결정하는 방법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과 예시가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2권도 마찬가지로 5명, 6명 중에 있는 한 명의 리더나 이런 것보다는 수십 명이나 수백 명, 수천 명에 있는 조직에서의 리더의 역할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조직이든 큰 조직이든 기본기는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리더이시거나 리더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 그리고 리더로서 힘들어 하시는 분이시라면 권오현 회장의 초격차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6권의 책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기계발서 같은 책은 한 권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문학과 에세이입니다. 10월에는 이런 따뜻하고 감성적인 글들로 여러분들의 독서력을 좀 키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즐거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